많은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민식이법에 대해서 이번에 중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의 핵심 되는 부분은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상해와 사망사고입니다. 그러면은 민식이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고, 기존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것이 될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 이후 적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경우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우려와 같이 이 법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서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우려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사건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사건은 하나는 포천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는 전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포천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고, 산타페 차량이 시속 39km로 주행을 하다가 11세 아동을 상해에 이르게 한, 육주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전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으며 차량의 종류는 SUV입니다. 속도는 불법 유턴이기 때문에 30km 이하로 추정이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2세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사건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또한 상해와 사망이라는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식이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범죄의 가중처벌에 의해서 처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을 보면, 먼저 첫 번째, 자동차의 운전자가입니다. 자동차에 해당되는 사건인가? 이번에 두 개의 사건은 모두 다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여기에서 조치라 함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말하고 있는 제한속도, 어떤 곳은 30km, 어떤 곳은 40km, 어떤 곳은 50km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지정되어 있는 속도를 준수를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할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13세 미만인 어린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어린이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두 번째의 사항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를 했다. 그러면은 30km를 준수를 했는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를 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면은
운전 부주의나 운전을 잘못해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면 이 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된 사건에서 보면은 포천시 같은 경우는 속도가 39km로 규정 속도인 30km를 초과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내용이 맞는데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게 아니라 규정 속도를 지켰을 때는 그 법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위반한 포천시 사고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전주시 사건 같은 경우는 불법 유턴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지만 30km 이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조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30km 이하로 주행을 했고, 어린이 2세 이하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 제5조 13의 내용에 전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30km 이하로 운행을 했다면 혹시라도 사망에 이른 아이에 대해서 기존처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법 조문을 잘 읽어보았을 때 전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하라고 되어 있지, 그것을 어겼을 때 이 법을 적용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준수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이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민식이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의해서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30km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다 어린이를 6주 이상의 상해에 빠뜨린 그분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아주 낮은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또한 주의 있게 살펴보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본인이 잘못 해석해서 준수를 한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30km면 30km, 40km면 40km, 50km면 50km보다 빨리 주행을 해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하면 당연히 이 법에 저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이 조문을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뭔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형법은 이 문구 하나의 엄중함이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준수를 한다,
준수를 하지 아니한다 또는 준수를 하지 아니하면 라는 부정적인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내용을 확대 해석해서 마치 모든 불법 행위들이 이 법에 저촉된다라고 확대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법이라든지 다른 벌을 줘야 되는 그런 법률에선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구에 대한 판단이 이번 사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민식이법이 30km를 아무리 잘 지킨다 하더라도 약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린이가 사상에 이르면 무조건 처벌받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30km 이하를 지킨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적용을 받고 그러지 않고 30km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다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그거보다 더 약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 적용을 받아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